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락의 레이저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허명한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허 박사님이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이다 보니까 지금 오늘 제목을 장식품으로 전락한 영혼 없는 공무원들. 이 뭐 책도 쓰셨다면서요? 네. 근데 인상이 너무 그냥 센 것 같아가지고. 아, 인상이 네. 이거 보다 보니까 짜증나서 짜증난 걸 표현해드리도록 항상 웃는 얼굴이고 천의 얼굴을 가지신 분 아닙니까? 그래요? 예. 그 아마 이 영혼 없는 공무원들의 이런 말씀, 개인은 이런 말씀 뭐 하긴 뭐하지만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좀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불쌍해 보인다. 요즘 입장이. 그래서 어쩌다 공무원 된 게 이제 정치 세력이 잡으면 이제 공무원 정무직이나 뭐 공무원 되고 의공이라고 하고 눌공은 그냥 눌러붙어서 계속 공무원하는 공무원 얘기인데 자 이런 그 배경을 가지고 또 특히나 요번에 이제 그 홍남기 부총리가 이분은 지금은 정무직이지만 쉽게 얘기하면 눌공 출신 아닙니까? 행시 출신이죠. 행시 출신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게 같은 정무직으로 큰 차이는 없을지라도 그 과천시장 같은 경우에 요번에 예, 그거는 정무직. 예. 그것도 정무직이지만 그래서 이제 그 과천시장이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시에서도 그 부지를 홍남기 부총리가 부지를 확보하겠다 그러니까 과천 시민이 반대한다고 그래가지고 천막을 치면서 거기서 직무를 하겠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옛날 공무원들끼리는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옛날 같으면 뭐 시장 군수 임명직 때는 야 그거 해임시켜 그러면 되는데 그럼 선출직이 있고 또 4년 임기가 보장이 되니까. 또 시장은 또 다음 거 재선해야 되면 주민들한테 표를 얻어야지 중앙정부인데 허가받는 건 아니니까 중앙정부 정책이 일선 자치단체에서 제대로 안 먹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 그래서 이게 뭐 눌공을 흔히 노무현 정권 때 그때 어떤 그 국정홍보처 직원이 그렇게 높은 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지만 그분이 그 국회 선거 어디 답변하면서 당신 그렇게 소신이 없어요. 국회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원래 저는 영혼이 없는 공무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비슷한 시기에 허 박사님 책에서도 허 박사님 책이 이거 아닙니까? 이게 관료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 이 책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 책을 내면서도 많이 언급한 얘기 같은데 이 책 냈다고 혼났어요. 왜요? 그때 행정자치부 서기관 때 정말 저 책 내가지고 그렇게 전국적으로 뜨거운 호응을 얻을 줄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진짜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눈 뜨니까 유명 인사 돼 있더라는 전형적인 그런 형태가 됐는데 막 KBS, MBC, SBS 마없이 뉴스에서 저한테 인터뷰 요청 오고 뭐 주요 일간지 보도, 사설 뭐 하여튼 되게 시끄러웠어요. 솔직히 돈은 좀 벌었습니다. 제가 팔아가지고. 그러셨습니까? 네.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이거 쓴 거는 그 IMF 그때 외환위기 엄청난 그 위기였죠. 2007년도? 1997년도. 거기 정말 정책 잘못이죠. 정책 잘못. 지금 집값 오르고 집값 전세값 오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민초들한테 그대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정책, 이 공직의 무게는 천근만근이라고 저는 항상 그래 표현을 하는데 그렇죠. 이 관료들이 어떤 정책 시대 흐름에 따라 가지고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고 옛날에 집착해서 그대로 정책을 집행하다 보니까 IMF라는 큰 위기를 맞고
그때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했죠. 가장들은 실직하고 저도 은행 그 공모주 가지고 있다 휴직됐습니다. 저도 피해를 보고 뭐 무차별적으로 피해를 받는데. 책값으로 이렇게 보충이 됐습니까? 근데 공무원들이 정말 시장 경제, 이 관료 중심의 국가 경제 이 체제에서 시장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겠다는 이런 순수한 취지로 쓴 책인데 막상 출간하고 나니까 이 국민들이 공무원에 대한 어떤 이 변화 기대, 불만 이런 게 엄청나다는 걸 느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래서 제가 관료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 아니 그때 좀 바뀌었어야 되는데 책을 공무원들이 다 봤을 텐데 옛날 목민신서부터 다들 봤을 텐데 어떻게 안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네 책 썼다고 혼났는데요. 이게 오히려 그런 생각을 제도화하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쉴 데 없이 일이 나야지 왜 그런 책이나 써 하고 혼났어요. 하여튼 공무원 사회가 이 철옹성 같은 사회다 보니까 그걸 좀 알리는 의미도 분명히 됐고 막 그 당시부터 우리 허 박사님은 영혼 없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방향성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이 공무원들이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 지금 이게 원래 공무원 시작해서 했던 공무원들이 이제 장식품으로 전락했으니까 이제는 이제 장식품이 안 되려면은 좀 바뀌어져야 되는데 우선 영혼 없는 공무원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있죠.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그게 정치, 그러니까 의공들, 정치인들의 의사결정에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 뒤돌아서 보면은 눈바닥에 발자국이 비틀비틀한 걸 보이듯이 그걸 전부 하나하나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되는 거죠. 사실 그 5년 단임의 이런 정권 교체 이게 우리 국가 발전에 상당한 상처를 남긴다고 저는 그래 보는데요. 지금 뭐 계속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 DJ 노무현 10년 그 뒤에 다시 이명박 박근혜 또 10년 이제 문재인 또 지금 5년 이게 정책을 나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가져야 되는데 이 시각이 다른 분들이 와서 권력을 잡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늘공들 그 관료들이 어떤 생각을 좀 제대로 납득을 시켜야 되는데 아이고 뭐 이런들 어들이 저런들 어들이 뭐 시키는 대로 합지요 하고 뭐 따라가니까 그게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 덕에 말 잘 듣고 이번에 그 조국 전 장관 그 표현 참 재밌게 했대요. 그 완전 검찰을 개로 만들어 놨더만요. 그 맹견을 애완견으로 뭐 되는 거는 어떤 뭐 시대 흐름에 따라서 자기 조직의 필요에 따라서 한다고. 야, 그 참 법무부 장관까지 그래도 뭐 한 달 나름 했지만 자기 수하 조직 검찰을 맹견이든 애완견이든 다 개 아닙니까? 개로 표현한다는 건데. 그게 흔히 문자 쓰면은 국가 권력, 그러니까 정권 권력을 잡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잘못된 미션, 뭐 좋은 국가 권력을 잡아서 국가를 잘 발전시키기 위해서 좋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좋은 사람들을 갖다 쓰는데 대부분 국가 권력을 잡아서 자기들의 사명을 그 수행하기 위해서 그 권력 자체가 부도덕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최악의 사람을 끌어들여서 그들을 이제 최악의 사람이 아까 얘기하는 뭐 직업 공무원이죠. 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그들로 하여금 이 잘못된 사명을 수행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의 있던 목민심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이 공무원 조직에 대한 공무원들 구성에 대한 경고가 바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영혼 없는 공무원이 그러면은 뭐 호구지책이니까 뭐 출세는 해야 되겠고 먹고 살아야 되고 처자식 생각하다가 보면은
뭐 지 영혼 있는 소리 하다가 잘릴 필요가 뭐 있냐.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죠. 근데 제가 그걸 청와대 노무현 정부 청와대 근무하면서 그걸 그때 한번 느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뭐 저는 직접 가까이에서 그때 이제 비서실에서 모셨으니까 뭐 이래 좀 이래 아는 편인데 뭐 지금도 좌파 우파래가 우파 쪽에서는 아주 뭐 싫어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분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놀랐던 게 한미 FTA를 하면 안 되죠. 처음에 그랬어요. 그리고 자이툰 부대 그 파병 안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소위 그 영혼 있는 공무원이죠. 늘공들이 가서 설명을 한 거예요. 대통령님이 이거는 한미 FTA는 해야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됩니다. 자이툰 부대는 파견해야 됩니다. 하고 하니까 설득이 돼가지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 추진했죠. 자이툰 부대 그것도 파병하고 자기가 가가지고 격려도 해주고 왔어요. 그래서 이 이제 어공과 늘공, 이거 직업 공무원과 정무직 공무원, 선출직과 직업 공무원. 지금 뭐 검찰총장이 높냐, 대통령이 높냐 지금 유치한 이야기 하고 있죠 지금. 이게 다 국익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합리적으로 결정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직접 보고 정말 생각보다는 괜찮다 이런 느낌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 늘공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데 이제 역할이 이제 국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결국 이 늘공 그러니까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 득세를 하면은 그렇죠. 득세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건 정권이 그 사람들을 이용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아까 얘기한 뭐 노무현 대통령 케이스로 얘기를 하면은 좋은 얘기 그러니까 영혼 있는 공무원들의 얘기를 받아들이면 그게 활용이 되는 거고 그 전문 관료군이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용한다는 거는 개나 소나 다 갖다 쓸 수 있으니까 그냥 하나의 부속품 말 잘 듣는 애완견만 좋아하는 거죠. 이야기 먼저 지금 이러다 보니까 이게 국익에 마이너스가 분명히 된다. 맞아요. 국민들은 요번 뭐 요즘에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같은 맥락을 가진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영혼 없는 공무원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것도 계셨으니까 공무원을 쭉 하셨으니까 누구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 그게 참 어려운 건데 아마 공무원 개개인의 어떤 기질 이런 것도 있고 저는 그 공무원들의 특히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이게 참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게 장관이 지시를 하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 보통 공무원들은 이 뭉개입니다. 그 빨리 그 왜 보고 안 해요? 하면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자꾸 시일을 끌다가 장관이 뭐 한 1년쯤 있다가 개각대포를 갚으면 막 또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거는 청와대에서 아주 관심이 많고 장관님 이게 의지 제1순위다 하면은 그거 맞춰야 되는 거죠. 맞춰가지고 딱 걔가 장관 오케이 마음에 잘한다 이러면은 그 공무원의 제1의 목표는 승진이에요. 관료들의 직업 공무원들의 늘공의 제1의 목표는 승진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은 승진을 함으로써 권한도 세지고 보수도 세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것이 좋아지기 때문에 아니 은퇴 후에 다 다르죠. 자립의 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터널 비전이라고 책에서도 그랬는데 우리가 차를 몰고 고속도로 가다가 터널 안에 들어가면 딱 저 끝밖에 안 보죠. 출구만 보는 거죠. 그 터널 바깥의 산에는 햇빛도 쬐고 새도 울고 뭐 이렇다는 걸 전혀 생각 못하고 오로지 출구만 보는 거죠. 관료들이 딱 들어가면은 오로지 승진만 봅니다. 그렇죠. 예. 그럼 그 승진권은 누가 지고 있느냐? 장관이 지고 있죠. 장관한테 잘 보여가지고 그래 그 좋은 보직으로 옮기고 거기서 다음에 승진을 시키고 이거 권한을 가진 사람한테 충성을 하는 게
아이고 내 하나 반대해가지고 뭐 그게 될 일도 아니고 따라가지 뭐 따라가면 혜택이 많은데 그래서 대부분이 그 영혼이 없죠. 그게 현실적이죠.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걸. 그게 결국 합리적인 건 아닐 것 같은데. 그 중앙부처는 또 장관이 저거지만 또 이제 공무원 조직이라는 게 일반 지방 공무원이 또 있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서울시 공무원이 있으면 동장한테라도 잘 보여야 되고. 그럼요. 예. 그러니까 시엔 또 시장한테 잘 보여야 되고 뭐 이런 건데 어찌됐건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자기의 승진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 말아야 될 일, 국익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가지고 국익에 마이너스 돼가지고 역사의 어떤 슬픈 그렇게 된 어떤 역사의 슬픈 교훈은 오히려 개인의 실수지만 국가 전체 실수도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요즘 걱정하는 게 공무원은 뭐 한때는 공무원들이 다 이 국민들보다 다 수준이 지적 수준이나 그 다음에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판단 능력이나 이런 게 다 좋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일반 공무원들이 일반 국민들보다 더 현명하지도 않고 더 윤리적이지도 않을 것 같다. 않다는 게 국민들의 어떤 걱정입니다, 사실은. 그게 관료 조직을 아마 대한민국에서 조직 중에 제1의 조직을 꼽으라면 관료 조직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뭐 삼성, 뭐 현대 암만 잘한다 하더라도 이 정부 조직이 최고입니다. 근데 이 우수한 자원들을 뽑아놓고 요즘 뭐 공무원, 구급 공무원만 해도 100대 1이 넘잖아요. 그렇죠. 예. 뽑아놓고 이 관료 조직 자체가 똑똑한 놈 뽑아가 등신 만드는 그런 이게 벼슬이 올라가면서 나름대로 교육은 합니다만 예. 이 시류 흐름에 자꾸 멀어져요. 그러면서도 올라가면서 권한은 더 세지죠. 그러니까 이 맨날 발목 잡는 관료 이렇게 되는데 이 시류에 맞는 이런 공직의 개혁을 왜 안 하느냐. 5년 단임에 공직개혁회가 뭐 일이 할 그게 없죠. 무슨 저는 이게 5년 단임 구조 자체가 참 문제를 많다고 보는데 5년 단임 정권이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첫 해, 두 해밖에 없습니다. 3년 중반 지나가면요. 공무원부터 그냥 눈치 딱 보고 할까 말까 미룰까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 첫 해, 두 해에 그래서 우리가 뭐 준비된 대통령 이야기했지만 이걸 장악을 하고 집행을 못하면 그 다음 송아지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이끌어 가려고 하면은 이 국가의 주의 어떤 실질적인 장악 역할을 하는 게 관료, 늘공들이 그래도 돼야 되는데 중앙부처는 그래도 좀 낫다고 봅니다. 5년 단임이니까. 그러다 장관은 한 1년만 내가 엎어져 있으면 뭐 계약되면 바뀌면 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지자체는요 12년입니다. 네. 12년 동안 그 단체장한테 찍히면요 제가 그런 사례 많이 봤어요. 이 과장 그 계장 이 서열이 바뀝니다. 그 12년 동안 인생이 바뀌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못 견뎌 가지고 파국적인 결말을 만든 것도 많아요. 이 선출직 자치단체장이 그 늘공들에 대해서 그거 하라는데 왜 안 해? 뭐 어쩌고 법규가 어떠고 이님 시끄러 임마 니 절로 가 하고 딴 사람 안 차가 니는 그거 해. 예. 그 애완견을 두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 시정, 군정, 도정 이런 것이 그 국민들한테 득이 되느냐. 득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또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영혼 있는 공무원이 바른 소리를 너무 하는 것도 또 그 완전 참 앞뒤 꽉 막힌 벽창호 같고 참 어려운 이야기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그 얘기 같은데 네. 국민 앞에 영혼 있는 공무원이 되고 당당한 공직자가 되는 자세는 뭐 하나만 딱 꽂으면 어떤 자세일까요? 글쎄요, 결국 과천시장? 아니, 공직관이라고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보는데요. 네. 그 의공과 늘공 할 때 그 소위
밑에 깔린 베이스는 어공은 있다가 간다. 널공은 항상 있다 하는 이런 거거든요. 5년 권력을 잡아서 청와대 와서 거래감 지내고 뭐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지만 공무원들 딱 엎드려가지고 잘해봐라 하고 뭐 이래 보면은 그러다가 해는 뜨면 지기 마련이니까 그 사람 또 나가야 돼요. 그럼 뭐 아마 이 선출직 권력이 제일 이 깝깝했던 부분이 이걸 거예요. 저 많은 권력이 바뀌든 말든 우리는 모든 걸 걸어놓고 권력을 잡느냐 못 잡느냐 이렇게 하는데 공무원은 이놈이 잡든 저놈이 잡든 항상 잘 나가. 그래서 고위공무원은 기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혼이 없다는 말이 이놈 와도 해해 저놈 와도 해해 하고 그러니까 이 선출직 권력들이 보면 기도 안 차는 거죠. 뭐 무슨 안 되면 자빠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계속 승승장구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공이든 널공이든 다 공통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좀 더 큰 목표, 그러니까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까 제가 합리적 개인으로 봐가는 합리적이지만 국가적으로 봐가지고는 아주 불합리한 결정을 내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헌정 제도 상에도 이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이게 간단하게 몇 개 바꿔가 될 게 아니고 이 권력 구조 자체가 지금처럼 5년 단임에 지금 권력 잡으면은 전 정권은 완전 개 잡듯이 잡잖아요. 이게 뭔 나라입니까 이게? 참 우리가 인간이 짐승하고 다르다는 거는 역사와 전통, 우리가 하나 만든 제도, 관행 이런 걸 소중하게 여기고 보호해 나가면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도 우리 정치사에서는 불행한 일이지만 그것도 대한민국 헌정 발전의 중요한 어떤 사례라고 보거든요. 왜 저런 게 반복이 안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여러 가지 제도를 바꿀 거냐 하는 이런 쪽으로 안 하고 아직도 서로 그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좌파 우파의 대결,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끊임없이 승진을 해야 되고 맞벌이를 해야 되고 하는 이 과정의 처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참 어려운 이야기들입니다. 하여튼 국익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 네. 저희 본인보다는 국익을 우선해야 된다. 그런 결론으로 대신할 겁니다. 허 박사는 오늘 홍남기 부총리, 또 가천시장의 행동, 그 다음에 김현미 장관과 홍남기 부총리와의 어떤 관계, 이런 거를 국민의 눈으로 쳐다보면서 한번 어쨌든 보다 보니까 참 공무원들이 대단히 어떤 전문적인 식견을 가졌으면서도 이제는 또 어떤 정권에 의해서 장식품으로 쓰여지고 어떤 정권은 전문적인 전문 관료화가 되는,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한 국익이 발전하는데 국익이 되는데 여러 가지 서로 기여를 하는 그런 입장이 된다는 거. 그래서 공무원이 영원히 있고 없고는 본인이 국익에 바탕되는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런 자세가 아니야. 그걸로 오늘 결론을 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무원들의 사무관이면은 다 최소한 법률 하나 두 개는 가지고 자기 업무를 봅니다. 예. 이게 다 공무원들이 법에 근거해서 일을 하는데 그 개별 사무관, 서기관까지 청와대에서 권력 잡았다고 5년 동안 바꿀 수 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공무원들 스스로 어떤 이 패러다임, 시류에 바뀐 어떤 이런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관료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고 했는데 그런 쪽으로 이 부분은 지금 문재인 정부도 공직 개혁 없죠. 여러 가지 개혁 정책, 적폐청산은 들었습니다만 공직 개혁이나 노동 개혁 이런 부분은 안 하는데 결국 이 5년 문재인 정권도 또 흘러가는 거 아니냐. 이 관료 조직과 만들어내는 어떤 역사적인 이 현상들이 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적으로 가기보다는 소강, 퇴행적으로 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박사님 뭐 그 사이에 학위도 또 미국 가서 따시고 하셨으니까 이 관료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 이 속편을 하나 좀 빨리 쓰셔야겠는데. 예,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